안녕하세요.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한 주간의 승부를 예측해드리는 시간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KB리그 해설위원으로 돌아오신 목진석 감독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연말 시작을 알린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바야흐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시즌의 정규리그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오늘은 한 주간의 승부를 예측해드리는 시간 대신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써는 전반기를 반추하고 또 후반기 흐름을 함께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맥을 제대로 짚고 싶으시다면 KB리그 나우와 함께 하시죠. 네, 바둑리그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갔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갑조리그는 이미 23년 전인 2001년부터 외국인 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네. 저희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저희들끼리의 리그로 진행을 하다가 드디어 올해 외국인 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볼거리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특히나 중국 바둑리그의 외국인 선수 1세대로서 더욱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때 생각도 나고 네. 이제 새로 오는 선수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지난해 신진서 구단을 꺾고 초대 란컵의 우승을 차지한 중국 랭킹 1위죠. 구쭈아오 구단을 비롯해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시아옹 구단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국 바둑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지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슈야옹 선수, 랴오얀 이런 중국의 강자들이 KB리그 외국인 선수로 오고 싶어하고 또 다른 많은 선수들도 오고 싶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래요? 네, 한국 바둑의 경쟁력 또 KB리그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와야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빅매치가 이루어져야 더 볼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 누적 방식과 또 에이스 결정전, 승리 세레머니 등 성공적인 변화로 평가된 부분은 남기고요. 속기대국의 제한 시간을 10분 덜어내며 승부에 박진감을 더했죠. 목진석 구단은 지난 시즌엔 또 시청자로서 올해는 해설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한 12시 넘어서 몇 번 이렇게 틀어봤는데 경기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끝나는 적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설진을 맡고 나서 그런 적이 없어서 사실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진석 구단은 애결 요정으로 통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1라운드부터 한 5번 연속 제가 해설을 맡으면 꼭 에이스 결정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40대 중반인데 요정이라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지금 가까이서 뵈니까요. 요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직접 승부를 예측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많았음에도 승패 적중률은 57%, 또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주신 정률은 또 36%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진정한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2023, 2024 KB리그 전반기 흐름을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선수 영입, 효과는 글쎄. 네, 바둑리그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한 만큼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단연 외국인 선수들이었습니다. KB 바둑리그에 데뷔한 외국인 선수들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네, 생각했던 만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1호 영입이었던 양카이원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을 했죠. 4번 출전을 해서 2승 2패를 거뒀습니다.
그마저도 그 2승 2패 중에서 팀 승리와 결정된 것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짝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몽백카페 결승 진출 이후 KB 바둑리그를 찾은 한국물가정보의 당입회의 구단은 정관장 촌록의 그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죠. 네, 첫 번째 대국부터 너무 강자를 만난 것도 있지만 완패를 당하면서 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지현 선수를 상대로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잘못 둔 거 아닙니까? 역전이에요. 뭐죠? 여기가 연결을 해놓고 둬야죠. 순간적으로 지금 거기 두고 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당입회의 선수. 간단한 실수를 하면서 지금 좀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하네 심장 영암 시아옹 구단은 어떤가요? 시아옹 선수도 대만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1인자고 작년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세계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KB리그는 역시 만만한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시아옹 선수도 데뷔전은 문민종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원익의 굿즈와우 구단이 KB 바둑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안성준 구단을 상대로 시종 고전을 면치 못하며 진땀을 좀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바둑을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네. 사실은 거의 정말 이길 수 없는 바둑을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뭐 신고식을 좀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네. 결과는 좀 다행히 원익 팀으로서는 그리고 굿즈와우 선수로서는 다행히 이기면서 그래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네, 그 반대로 또 외국인 선수들이 대체로 장고대국에 출전한 것과는 달리 울산 고려아연의 랴오이아노 구단은 속기대국에서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또 한국 무대에 완벽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국 기전이 장고 바둑이 많고요. 또 시간 누적 방식에는 잘 적응이 안 되어 있는데 네. 랴오이아노 선수는 원래부터가 엄청난 속기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 누적 방식이 좀 그 속기파 스타일에 잘 맞지 않나. 그래서 그나마 좀 잘 적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전적은 5승 5패로 기대한 만큼 위력적인 성적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적응 기간을 거친 만큼 후반기에는 또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일지명의 지독한 부진. 7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바둑메카 의정부의 일지명 김명훈 구단은 올 시즌 유난히도 풀리지 않으며 전반기를 1승 7패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바둑메카 의정부는 6라운드나 돼서야 첫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둑메카 의정부는 김명훈 선수뿐만 아니라 이지명, 박건우 선수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네. 좀 시련의 시기를 보냈는데 김명훈 선수는 KB리그뿐만 아니라 갑조리그에서도 부진이 겹치면서 이게 개인 시합이면은 그나마 조금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네. 근데 단체전이다 보니까 내 패배가 이 팀의 패배와 직결되다 보니까 좀 더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 네. 의정부 팀이나 김명훈 선수가 부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갑조리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은 체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빨리 부진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바둑 선수분들도 굉장히 체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네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 신생팀 마하네 심장 영암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지명 안성준 구단의 부진에 따른 팀의 추락을 그야말로 막을 길이 없는데요. 5라운드에서 굿즈와우 구단에게 대역전패를 당한 안성준 구단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저 그 방송도 이제 봤는데 네. 참 보는 내내 좀 이기지 않을까 하는 바둑에서 네. 사실 대역전패를 당하고 좀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좀 응원하면서 보셨나요? 우리 안성준 구단을 어떤가요? 어느 한쪽을 응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네. 저도 이제 승부를 하는 기사다 보니까 그렇게 연패를 당하는 입장 그리고 팀에 좀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공감이 되고 안성준 네.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위 두 팀과 또 반대의 흐름을 보인 또 팀이 있었습니다. 당초 약팀으로 평가되는 수모를 겪은 수리안합천이 개막 3연승을 달리면서 주변의 평가를 좀 무색하게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러한 분위기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일지명 원성진 구단이 3연승 후 6연패에 갑작스런 또 난조를 보이면서 팀마저 4연패 전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려한합천은 시즌 전에는 좀 약간 박한 평가를 받았었죠.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시즌 3연승을 하면서 이 상위권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원성진 구단이 에이스 결정전을 포함해서 조금 중요한 승부에서 내리패하면서 지금은 살짝 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일지명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지명 선수들이 살아나야 또 팀의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성진 구단과 안성준 구단 그리고 김명훈 구단에게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좀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죠. 원익의 독주. 전반기의 분위기를 압도한 팀은 자타공인 최강전력의 원익이었습니다. 박종환 구단을 일지명으로 영입한 데 이어서 중국 랭킹 1위 구쯔아우 구단마저 불러들이며 강팀의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개막 이후 7연승 전반기를 전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시즌이 시작할 때도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고 네. 선수들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승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지현 선수나 또 김진희 선수도 뒤를 잘 받쳐주고 있고 네. 구자호 선수까지 또 합류를 하면서 정말 이 팀을 누가 꺾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특히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가 안 나왔던 라운드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 좀 위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라운드마저 승리하면서 정말 강팀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죠. 신진서 바둑리그가 쉽게 느껴진다. 바둑리그 무대가 나에겐 쉽게 느껴진다던 킥스의 일지명 신진서 구단. 바둑만 1등일 줄 알았더니 세레머니도 1등이었습니다. 바둑리그 무대가 저한테 좀 쉽게 느껴져서 저한테 좀 세레모니보다도 화끈한 해석이네요. 저한테 좀 고난을 많이 실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와. 사실 세레머니가 멋있었다기보다는 그 해석이 멋있었는데 맞아요. 저 그 해석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나에게 시련을 달라. 난 바둑리가 너무 쉽다. 이런 해석이 네. 신진서 구단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못할 것 네, 같아요. 전반기도 전승 그리고 정규 시즌 20연승 지금 뭐 거의 독주하고 있고 네. 신진서 구단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본인이 기록한 KB 바둑리그 36연승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승일이 최철한 정규리그 통산 170승 돌파. 네, KB 바둑리그 역사상 산 증인 황소 삼총사가 어느덧 리그의 최고령 선수가 됐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마흔의 심장 영암의 삼지명 최철한 구단이 리그 최초로 정규리그 통산 170승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철한 구단 그리고 원성지 구단, 박영훈 구단 처음에는 이제 송아지 삼총사로 불렸다가 지금은 황소 삼총사로 불리는데 네. 바둑리그도 꾸준히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 20년 동안 이렇게 정상권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은 사실 힘든 일이죠. 네.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최철한 구단의 최다승 기록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최철한 구단은 물론이고요. 오랫동안 우리 황소 삼총사가 멋지게 이 무대에서 활약하는 좀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완벽한 세대교체. 조금씩 불어오는 듯했던 세대교체 바람이 KB 바둑리그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전반기에 5승 이상을 기록했던 선수는 총 11명으로 박정환, 이원영, 이지영 구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95년생 이후 출생입니다. 그렇습니다. KB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할 수 있는 강동희 선수나 또 홍성지 선수 이런 강자들도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간 누적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시간 방식에 익숙한 좀 기존 강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훈 구단을 제외하고는 지금 80년대생 기사들 중에서 50%를 넘는 기사가 없거든요. 네. 그만큼 좀 어리고 순발력이 빠른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세대 교체라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물론 기존 강자들의 투혼, 멋진 모습도 기대를 하지만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강자들이 빨리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8개 팀 중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알고 있죠. 네, 바로 울산 고려아연인데요. 울산 고려아연이 25.2세라고 합니다. 젊은 피의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2연속 4대0 완봉승, 또 3연속 승점 9점을 쌓으면서 단숨에 2위로 올라섰죠. 그렇습니다. 사실 세 번째 경기에서도 4대0을 눈앞에 두고 좀 아쉽게 대기록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네. 뭐 정말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원익을
이 위협할 정도의 화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후반기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확실히 그 젊고 어린 팀이라서 그런지 그 팀의 흐름을 참 잘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검도실이나 네. 팀 분위기도 항상 밝고 네. 좀 그런 팀 분위기가 좀 성적에 연결이 되지 않나 싶네요. 아무래도 우리 감독님도 젊으신 맞아요. 분이니까 네. 좀 더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6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전반기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빈틈없이 채워진 전반기였습니다. 목진석 해설위원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다른 것들도 많지만 저는 역시 원익의 전승, 좀 예상치 못했던 원익의 전승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원익의 이희성 감독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전반기의 주인공이죠. 화제의 팀 원익의 이희성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참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야말로 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요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당연히 기분은 좋고요.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고요. 네. 그 원익팀 관계자분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반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막강한 전력이라 좋은 성적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좀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시즌 들어갈 때 이제 네.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은 하죠. 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다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다 상상은 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되는데 네.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매판 좀 뭐 어려운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그때마다 팀이 꼭 필요로 할 때 승리를 거둬주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뭔가 좀 더 해준다거나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거 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원익팀에서 원래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잘 지원을 해주시는 팀이라서 네.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그런 것은 없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네. 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없다가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아이고 준비해야겠다 이러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네. 원익은 다른 팀을 이제 시즌 전에 영입하기도 했고, 근데 원익은 개막전 바로 전날에 발표를 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이제 KB 리그가 올해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중국 선수 중에서 이제 최상위 랭커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구자호 선수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구자호 선수 그 바둑을 대하는 태도나 이제 뭐 바둑을 봤을 때 이 진중함 그런 면이 이 선수들과 잘 원만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만이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구자호 선수를 생각했고 또 이제 영입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구자호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네. 마침 또 지인이 그 교류가 있었던 그 중국 리그 팀 감독인 선전섭도장의 리캉 감독과 그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갑조리그 구자호 선수가 선전섭도장 팀인데요. 오겠다는 그 의사를 전달받고 네. 단체 대화방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자호 선수 이 승부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 한국 바둑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프로기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바둑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열정적이고 진지했기 때문에 네. 더 좀 구자호 선수에게 좀 호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러면 실제로 만나본 구자호 선수의 인상이라든지 태도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역시 생각했던 거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첫 경기, 그 5라운드 경기를 출전을 했는데요. 구자호 선수가 좀 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 전날에 갑조리그 대국을 하고 네. 갑조리그 대국이 늦게 끝나서 그 KB리그 당일날에 왔거든요. 당일날에도 낮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선수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서 네. 최대한 그 당일날은 좀 쉬게 해줬고요.
구자호 선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은 그 KB리그 대국이 끝난 다음에 그 원익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뒤풀이를 했을 때 구자호 선수도 흔쾌히 이제 따라가겠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좀 그 자리에서는 좀 긴장이 풀렸는지 밝게 얘기하고 좀 겸손한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런 점에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구자호 선수와 안성준 선수와의 대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참 어려운 바둑이었잖아요. 거의 뭐 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지켜보는 입장은 어땠는지 또 뭐 끝나고 나서 그 바둑에 대해서 구자호 선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국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점점 대국이 안 좋아졌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3, 4국 들어가는 선수들도 이제 바둑이 구자호 선수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KB리그를 보면서 바둑이 워낙 속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바둑이 나쁘다가도 역전할 수 있는 거고 저희 팀 선수가 좋다가도 역전 당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구자호 선수가 승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승리를 해주어서 굉장히 또 고맙게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제 끝나고서는 사실 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고생했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네, 아주 또 담백하게 이렇게 칭찬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전반기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지만 그 중에서 수훈 선수 딱 한 명만 뽑아보자면 제일 잘했던 우리 원익팀에 어떤 선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제일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훈 선수를 한 명을 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팀이 필요할 때 꼭 승리가 터져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잘했고 저는 특히 그 많은 경기 출전하지 않았지만 한 경기 출전한 금지우 선수가 좀 고마운데요. 그 검토실에서 묵묵히 이제 대국 시간 전에 항상 와서 이제 검토실에서 딱 그 대국 검토 준비하면서 끝까지 이제 선배들을 딱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금지우 선수도 수훈 선수로 꼽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선수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감독님의 명장이십니다. 그 지금 뭐 분위기가 아주 좋지만 사실 지난 시즌의 악몽을 또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던 거죠? 5연승 후 6연패였나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도 조금 불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불안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 순간 저는 그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긴장은 했던 것 같아요. 한 판 한 판 승부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근데 이제 한 판 끝날 때마다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불안감은 없는데요. 선수들을 워낙 믿고 있어서 후반기에도 잘해줄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기를 전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1위 팀 감독이 보낸 이 포스트 시즌 진출 예상팀 4팀과 좀 어려운 질문이죠. 궁금하다. 그리고 후반기는 어떤 구도로 좀 흘러갈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몇 팀을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하게. 근데 이제 3월이 그 세계 대회도 있고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도 많이 이제 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한 이제 중국 선수들도 이제 뭐 중국 리그나 뭐 이런 세계 대회 때문에 뭐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한 팀 정도만 뽑는다면 지금 뭐 기세를 타고 있는 고려아연 팀이 기세를 타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야오리아나 선수가 굉장히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적응을 잘하고 팀 원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주 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고려아연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원익의 팀 분위기는 어때요? 아까도 뭐 단톡방 말씀하셨는데 자주 이렇게 톡이라던가 뭐 문자라던가 좀 소통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평소에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조용한 방에 제가 그냥 가끔 이제 뭐 포섭 뭐 이런 연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주중에 한 몇 개 정도 올리는 정도로 그냥 소통을 대신합니다. 올리고서 답변이 없는 거 없습니다. 아닙니까? 전혀 없고요. 그냥 그걸로 선수들이 알아서 공부하겠구나 싶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 선발을 할 때 이제 박정환 선수를
를 이제 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지현 선수, 박영호 선수 이렇게 네. 쭉 뽑았는데 약간 그 팀 분위기도 많이 고려를 하고 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지현 선수를 뽑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제가 그 박정환 선수를 뽑는 순서가 됐고 이지명은 좀 늦게 뽑는 순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지현 선수 뽑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작년에 저희 워닝팀의 주장이었던 이지현 선수 맞아요. 뽑아서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워낙 또 성격도 무던하고 예, 잘 어울리는 선수라 좋았고, 박영호 선수는 제가 옛날에 이제 바둑리그 팀도 같이 2년 동안 했었고 네. 워낙 이제 친분이 두터운 선수라서, 그리고 이제 뭐 친분이 두터워서만 예, 뽑은 것만 아니고요. 네. 팀 분위기와 이제 잘 어울리는 선수이기도 하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네. 박영호 선수 뽑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또 박영호 선수를 선배지만 굉장히 또 편하게 생각하고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 수련합천과의 경기 예전에 했을 때도 박정환 선수가 유독 박영호 선수와 친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유독 이제 뭐 대국이 끝나거나 대국 전에도 박영호 선수와 어울려서 좀 선배를 좀 많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봐서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케미도 참 좋았고 네. 우리 감독님께서 선수들에 대한 믿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우리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도 같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뭐 원희팀 선수들이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 후회 없이 싸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기에 이제 잘 마쳤고 후반기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감독으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저희 팀 선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바둑리그 선수들이 이 바둑리그를 그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대국에 임할 때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패와 관계없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그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한테 격려와 관심,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믹집에서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또 멋진 모습, 과연 몇 원승까지 우리 원익이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키워드를 통해 전반기의 흐름을 짚어보고 압도적 1위죠. 원익의 이희성 감독님과 함께 후반기의 흐름까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목진석 해설위원이 보는 후반기의 흐름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익 그리고 고려 아연의 강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성준 선수라든지 김명훈 선수라든지 원래 실력보다 많이 부진했던 선수들이 자기 모습을 찾아가면서 팀도 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 후반기에 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시즌 시청자 승부 예측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걸 보면 바둑팬 여러분들이야말로 찐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어떤 팀들이 또 포스트 시즌의 진출에 우승을 다투게 될지 후반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퓨처스 리그를 전신으로 하는 챌린지 리그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024 KB 국민은행 챌린지 리그 목진석 해설위원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KB 챌린지 리그는 기존의 2부 리그였던 퓨처스 리그를 모태로 하고요. 개인전과 단체전이 혼합된 형식이 아주 새로운 방식입니다. 개인전은 바둑 리그처럼 3명의 선수가 3대 3으로 붙고요. 단체전은 릴레이 바둑, 그래서 초반, 중반, 종반을 나눠서 이렇게 붙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대회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듣는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턱을 좀 낮춰서요. 아마추어가 출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조한승, 윤준상, 강유택
구단 등 베테랑 선수들과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등 특급 유망주 선수들도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평소에 만나보기 어려웠던 선수들도 만나볼 수 있고 네. 또 지역 투어를 통해서 팬들과의 소통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네. 새로운 이 형식의 대회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는 3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24 KB 국민은행 챌린지 리그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지금까지 KB리그 나우의 유희영, 옥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